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토크 2호 공감 시간입니다. 이제는 제법 아침 저녁으로 쌀쌀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벌써 겨울의 문턱을 넘어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시청자 여러분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에도 우리 주변에서는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상록수처럼 두 분 패널 자리했습니다. 먼저 오마이뉴스의 조정훈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조 기자께서도 이제 지난 한 달 동안 숨막히게 시간을 보냈던 것 같은데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 대구와 경북 합치면 약 인구가 550만 정도 되지 않습니까? 대구 경북을 취재를 하려고 하다 보니 마치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6.25는 전쟁도 아니었다. 그것처럼 굉장히 바쁜 날을 보냈습니다. 네,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저희를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은 매일신문의 이주영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기자께서도 바쁘게 보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저도 바쁘게는 보냈는데 저희가 이제 가을이 말이 살찌는 계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말이 살이 쪄야 되는데 제가 살이 쪄가지고 네. 좀 시청자 여러분들께 죄송한데 저희 이제 시사토크 2호 공감 시간에 이슈가 또 살찌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두 분과 함께 시사토크 2호 공감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다룰 주제는 대구시청 청사 이전 이야기입니다. 과도한 유치전 문제가 계속 불거지고 있다고요. 달서구 시청사 유치 기원이라는 사과에 글자를 새겨가지고 그걸 이용한 홍보를 신청사는 달서구에 와야 된다는 내용의 이런 다이얼들이 북구청 같은 경우에는 지역 축제와 결부한 홍보 전략을 중구청은 그 구청 직원들을 동원한 공무원의 그림 일기라든지 유명 웹툰 작가와 같이 웹툰을 제작을 해서 군청 직원 440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컬러링도 달성군에서 신청사를 유치해야 한다는 멘트로 바꾸고 차량 트렁크에 신청사 달성군 유치 깃발을 달도록 불법이다, 지금 감점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감점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쓰지 않겠다는. 네, 시청 청사 이전을 놓고 경쟁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현 위치 고수와 이전의 논란에서부터 이전한다면 어디로 옮기느냐를 두고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데요. 앞선 방송에서 각 후보지들이 갖는 다양한 장점을 짚어봤고요. 그리고 신청사 선정과 건립까지의 절차를 설명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이 기자, 그 이후에 지금까지도 과도한 유치전 문제가 계속 불거지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공론화위가 지난 4월 발표한 거에 따르면은 이제 기초단체들이 집회, 또 서명운동, 삭발식, 언론 광고, 현수막, 에듀벌룬 설치, 전단 배포 등을 하면 과열 유치 행위로 규정을 하고 또 건립 예정지 평가 시 감점을 주겠다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도 기초단체들은 현수막 게재, 전단 배포, 각종 광고 등으로 유치전을 펼쳐왔습니다. 유치를 희망한 유치전에 나선 4개 지자체 중에서 3개 지자체가 이제 감점을 받았다고 하던데 그중에서 중구가 가장 많이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최근 이제 공론화위는 지난 10월 11일 9차 회의를 열고 또 이제 과열 유치 행위 제보 43건 중에 37건을 감점 대상으로 확정했습니다. 중구가 34건으로 가장 많고 달성군이 2건, 또 북구가 1건이었는데요. 구체적인 감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중에 정해질 시민평가단이 정해서 최종 평가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네, 사실 그 중구청이 34건으로 가장 많잖아요. 네. 그런데 그 공론화위원회는 지금 감점을 최대 30점까지 주겠다고 했어요. 이미 중구청은 그 34건이니까 30점을 초과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계속 과열 양상을 보이는 이유는 이제 사실 이런 것 같습니다. 경북도청이 안동으로 이전을 할 때 이때 그 후보지들의 1위와 2위의 점수가 11.7점이었거든요. 네. 11.7점이었기 때문에 공론화위원회는 30점으로 하더라도 이 지금 여러 지자체들이 경쟁을 했을 때 굉장히 큰 점수가 날 거다. 그렇기 때문에 조심을 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히려 중구 쪽에서는 30점은 큰 점수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그 홍보를 더 어쨌든 페널티를 받더라도 홍보를 좀 더 하자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감점 대상 과열 유치 행위 중에 34건이 이제 중구청에서 발생한 가장 거였거든요. 많았죠. 근데 이것들 중 대부분은 현수막 게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중구청 입장에서는 대구시 행보가 자꾸 뭔가 다른 구로, 다른 지역으로 이전을 하려고 하니까 중구 입장에서는 어떡하겠냐. 현수막이나 이런 것들로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밖에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네. 우리가 뭐 중구청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은 우리가 뭐 인구가 많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내세울 거는 핵심 상업지구가 몰려 있다 보니까 유동 인구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현수막을 달아서 홍보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는데 이거를 가지고 감점 30점을 부여를 하고 또 이 감점 30점은 새로운 그러니까 신청사 유치를 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고 공론화위에서 이렇게 말을 한다면 중국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입장이 되게 강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수막을 통한 홍보가 가장 많았죠. 근데 그렇죠. 중구 말고도 뭐 북구나 달서구나 달성군 역시 현수막을 통한 홍보가 가장 많았습니다. 뭐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길거리에서 많이 보셨겠지만은 이 현수막을 통한 홍보가 가장 많았는데요. 이 외에도 다양한 홍보전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본격적인 이제 유치전이 시작된 만큼 이런 홍보 활동이 앞으로도 심해질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 대구시는 올해 말까지 신청사 그 유치를 결정을 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각 그 유치를 하려고 하는 기초단체 쪽에서는 굉장히 많은 홍보전을 펼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현재만 보더라도 그 버스라든지 이런 대중교통에도 지금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TV나 라디오를 통해서도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공론화위원회에서는 이게 불법이다, 좀 감점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이제 그 유치하려는 그 단체에서는 감점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쓰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심지어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달서구 같은 경우는 그 최근에 그 청송에 있는 뭐 그 사과 농가 그 농가에서 네. 달서구 시청사 유치 기원이라는 글자가 사과에 글자를 새겨가지고 이걸 또 보내왔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이용한 홍보를 펼치기도 했었고요. 또 그 두류정수장에서 지금 노래자랑을 하겠다. 이 전국 노래자랑을 두류정수장에서 하겠다라고 했는데 대구시가 거기에는 인구가 약 3,000명만 정도만 수용을 할 수 있는데 보통 노래자랑을 할 경우에는 한 10,000명 정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안전에 위험이 있다. 그렇게 해서 불허를 한 상태이고 이렇기 때문에 다양한 지금 앞으로 어떤 기발한 그 형태의 그 홍보전이 나올지는 모르지만 그 홍보전은 더욱 과열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달서구에서 만든 그 사과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네. 그 사과 되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달서구하고 청송군이 이제 자매결연 관계에 있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청송군이 달서구를 돕기 위해서 사과 착색 과정에서 스티커를 붙여갖고 그런 이제 사과를 예, 몇십 그렇죠. 개 정도 만들었다고 예, 하더라고요. 본 적이 있는데 참 신기한 방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제 뭐 기자들은 취재차 이제 구청에 연락할 일이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 달서구청에 제가 우연하게 연락을 했다가 이렇게 신청사는 달서구에 와야 된다라는 내용의 이런 다이얼들이 뭐 달서구뿐만 아니라 북구, 중구, 달성구 할 것 없이 다 이게 다양한 멜로디들이 들리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약간 와 그때가 이제 공론화위가 출범한 지도 얼마 안 된 시점이었었는데도 이렇게 다이얼을 바꾸시길래 조금 놀랍다라는 생각을 했었었는데 개인적으로 달서구청에서 만든 이제 신청사 유치전 노래 같은 경우에는 중독성도 강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그냥 계속 흥얼거리게 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지자체에 이제 일반적으로 전화를 걸면 그런 다이얼의 소리를 듣는데 심지어는 이제 공무원의 개인 휴대폰까지 네, 맞습니다. 그런 컬러링들이 들어있더라고요. 좀 놀라움을 금치할 수 없었는데 뭐 이것도 저것도 뭐 기발한 그런 유치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뭐 이 기자가 보기에 이제 북구와 중구는 좀 특이한 유치전이 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옛 경북도청 이제 터를 신청사 후보지로 내세우고 있는 북구청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조금은 좀 점잖은 홍보 전략들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네. 뭐 다른 구처럼 이렇게 엄청 치열하지는 않은 듯하면서도 이렇게 꾸준히 이제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지역 축제와 결부한 홍보 전략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또 지난 9월 28일부터 시작된 이제 북구 금호강 바람소리길 축제에서 적극적으로 이 신청사 홍보를 했는데요. 행사 동안 이제 신청사 유치를 희망하는 공연, 뭐 퍼포먼스, 플래시몹 같은 것들, 그리고 또 이제 뭐 느린 우체통 아니면은 뭐 신청사 북구로 와야 된다라는 내용의 삼행시, 또 이제 뭐 대형 퍼즐 맞추기 등 다양한 이제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행사들을 기획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제 북구로 와야 된다라는 당위성을 설명했습니다. 네. 그 사실 뭐 북구는 좀 얌전하고 좀 느긋하게 지금 신청사 유치전을 펼치고 있다. 이렇다면은 중구는 좀 조급하게 펼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는데요. 중구청은 이제 그
어쨌든 인구가 적다 보니 그 구청 직원들을 동원한 그 홍보전을 많이 펼치고 있습니다. 홍보팀 직원들이 나서서 공무원의 그림 일기라든지 또는 유명 웹툰 작가와 같이 웹툰을 제작을 해서 그 홍보를 한다든지 이런 걸 펼치고 있고요. 또 그 많은 시민들에게 현수막이 굉장히 많이 붙어 있기 때문에 이미 현수막을 보고 시민들이 조금 피로감을 느낄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걸 좀 탈피해서 시민들에게 흥미를 유발하는 방법으로 좀 홍보를 펼치자 이런 그 아이디어를 지금 많이 그 만들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달성군 같은 경우는 이제 직원을 상대로 무리하게 좀 홍보를 해서 좀 비난을 받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김문호 군수 같은 경우에는 지난 8월 28일 그 신청사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는 달서구와 중구, 북구에 거주하는 군청 직원 440명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김 군수는 이 자리에서 직원들에게 달성군에 반드시 신청사를 유치해야 한다면서 신청사 후보지를 답사하도록 했습니다. 또 이제 간담회 후에는 직원들에게 소통의 시간이라는 명목으로 활동 느낌 등 사견을 내도록 했는데요. 북구에 사는 한 직원은 휴대전화 컬러링도 달성군에서 신청사를 유치해야 한다는 멘트로 바꾸고 또 운전자들에게는 차량 트렁크에 신청사 달성군 유치 깃발을 달도록 강요했다고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네. 좀 당황스럽네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달성군에 근무하는 그 직원들이 달성군에만 살고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불만이 나올 만한데요. 뭐 수성구에 거주하는 한 그 직원도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사실 이제 자발적이긴 하지만 차량에 깃발을 달지 않으면 또 군수에게 반발하는 것 같아서 좀 이상한 사람으로 찍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했고요. 또 달성군에 살고 있다라고 한 그 직원도 과장급들이 윗선에 좀 잘 보이려고 일부러 이렇게 좀 열을 내고 있다. 또 서로 특이한 그 홍보 방안을 내놓으라고 직원들 좀 상당히 좀 이렇게 쪼아대고 있다. 이렇게 좀 불만을 나타내기도 했고요. 뭐 이렇게 지자체 간의 시청사 유치전이 이제 과일이 되면서 뭐 문화, 예술 어떤 자리를 구분하지 않고 시청 청사 유치에 좀 현안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뭐 달성구는 예를 들면 지난 그 9월 28일 그리고 29일 날 그 사문진 그 나루터터에서 그 행사를 했는데요. 매년 하는 행사지만 그 피아노가 처음 대구로 들어온 것이 이곳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달성 100대 피아노 공연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였는데 올해 그 이 공연장은 뭐 공연이 주가 아니라 그 신청사 그 홍보가 주가 된 듯한 느낌이었거든요. 마치 그 홍보 행사장이 아닌가 하는 게 이제 좀 네. 좀 안타까웠습니다. 그 예를 든다면은 그 행사 그 주최 측 관계자들은 달성군으로 유치하겠다는 홍보 티셔츠를 입고 행사장을 누비기도 했고요. 또 그 현수막과 부스를 통해서 그 화원 유치를 홍보를 했습니다. 또 그 피아노 공연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 공연장 그 대형 화면에는 이런 또 영상이 되게 많이 그 나오기도 했었고요. 심지어 이날 그 초청한 유명 연예인들도 신청사 화원 유치 이걸 외쳤거든요. 그래서 이게 무슨 그 100대 피아노 그 공연 행사인지 아니면은 그 시청사 유치 행사인지를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저 역시도 이제 특정 뭐 지역을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하지만 행사 여러 군데 행사를 가게 되는데 행사의 크고 작음을 떠나서 규모의 크고 작음을 떠나서 이 행사를 주최를 하는 측의 지자체의 의도를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이 행사와 주객이 이제 바뀌는 전도가 되는 뒤바뀌는 거죠. 그런 네. 일들이 꽤 많이 보이더라고요. 사실 뭐 중구나 북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북구에서 벌어지는 행사, 다 행사마다 이제 뭐 축제마다 다 이렇게 주제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주제는 온데간데 없고 신청사 유치, 에드벌룬이 띄어지고 뭐 온갖 것들이 다 이제 오직 신청사만을 위한 것들이 마련되다 보니까 이에 대한 조금 시민분들의 피로도도 상당히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쌓이고 있고요. 네. 이런 상황입니다. 네. 분명 이제 과도한 경쟁에 대구시가 제시한 규정을 어기는 사례도 빈번하게 나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뭐 그 감점 대상에 약 40건이 넘는 시민 제보가 이제 그 쏟아지고 있는데요. 그 제일 처음 이제 그 시민 제보가 나왔던 것은 달성군이었습니다. 달성군의
한 시민이 이제 달성군 현풍읍에 있는 한 영화관에 갔는데 이 영화관에서 영화가 시작되기 전에 신청사 입지로 달성군 화원읍이 최적지다 이런 그 영상이 그 상영이 됐다면서 전화로 신고를 했었습니다. 이때 당시 대구시하고 대구시 공론화위는 이제 현장 조사차 해당 영화관을 찾아가서 직접 확인을 했는데요. 그 영화가 시작되기 전에 이런 홍보 영상이 상영되는 것을 직접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구시 관계자는 이 부분은 분명히 감점 대상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오늘 12월 신청사 입지를 결정할 때 그 시민참여단에 해당 위반 사실을 통보를 하겠다. 그리고 감점을 분명히 부과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만일 이제 뭐 페널티를 부과하게 된다면은 이제 점수는 뭐 1점이나 2, 3점 정도 이렇게 감점이 될 것으로 보는데요. 하지만 이제 대구 그 달성군에서는 해당 영화관하고 달성군하고 MOU를 체결하고 이제 그 해당 영화관에서 틀은 것이지 달성군이 적극적으로 나선 게 아니다. 그리고 신고가 접수된 이후에는 그 영상을 바로 내리는 조치를 했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중구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수막들이 이제 좀 문제가 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중구의 이제 주요 도로들에 20여 개가 넘는 이런 현수막들이 나부끼는 현상도 시민분들께서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요. 근데 중구 관계자에 따르면은 그러니까 이제 중구가 또 지난 9월 달에는 대규모 또 주민 집회를 열지 않았습니까? 네네. 근데 이거는 감점 대상이 아니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중구청 관계자 말이었는데 이제 감점 대상이 되려면은 시민이 제보를 통해서 공론화위에 이런 불법적인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신고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 들어왔으니 감점 대상이고 대규모 주민 집회 같은 경우에는 신고한 자가 없기 때문에 감점 대상이 아니라면서 이 감점 방식도 굉장히 주먹구구식이 아니냐라고 비판하더라고요. 중구청의 말이죠. 중구청의 말입니다. 네네. 이런 것들도 있었고 북구 같은 경우에도 뭐 대략적으로 이런 현수막 과도 게재 같은 것들이 좀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네. 예, 사실 북구는 그 현수막을 많이 붙이지는 않는 편입니다. 다른 그 유치하려는 그 구군에 비해서는 많이 붙이지를 않았는데 중구 같은 경우는 도심 곳곳에 현수막이 굉장히 많이 붙어 있고요. 그렇긴 한데 아까 이 기자께서 얘기했듯이 공론화위원회에서 감점 대상으로 정해놨지만 결국은 시민이 제보를 하지 않으면 감점을 주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양한 홍보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예산을 그 시민의 예산을 써서 사실 홍보를 하지 말라는 게 공론화위원회의 취지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대중교통을 활용한 그 홍보라든지 아니면은 SNS라든지 아니면은 그 라디오라든지 방송을 통한 홍보도 지금 계속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홍보전이 너무 좀 과열되고 좀 치열해지지 않나라는 게 지금 그 우려가 되는 거죠. 네, 시청 청사 유치를 놓고 이제 각 지자체 간 경쟁도 경쟁이겠지만 각 지역구 국회의원 간의 경쟁도 뭐 물밑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봐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얼마 전에는 이제 권현진 시장과 또 자유한국당 소속의 대구 지역 국회의원들이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정책 협의회를 가졌다고 합니다. 이 자리에서 일부 국회의원들이 좀 불협화음을 보였다고 하던데요. 네, 원래 이 자리는 이제 대구시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한 대응 마련 차원에서 이제 만들어진 자리였습니다. 이것도 주객이 바뀐 겁니까? 주객이 바뀌었죠. 네네. 이 자리에서 이제 달서병 당협위원장인 강효상 의원이 이제 신청사 부지에 대한 여론 수렴 및 계획에 대한 아쉬움을 또 표현을 했습니다. 강 의원은 탈락한 곳에 대한 청사진이 필요하다고 말을 했는데요. 이제 권 시장은 유치 신청을 받아서 12월에 선정할 예정인데 그때 냉정히 판단하겠다라고 응수했습니다. 또 떨어지면은 대가를 내놓으라는 식의 정치적 의도가 개입되면 수포로 돌아갈 것이라면서 강 의원의 발언을 문제 삼기도 했는데요. 네. 사실 근데 지역구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는 이게 지금 탈락한 곳에 대한 대응 마련도 생각해볼 수는 있지 않을까 싶네요. 네. 예, 강효상 의원은 뭐 권영진 시장의 이야기에 대해서 굉장히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권 시장이 먼저 정치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좀 언성을 높이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권 시장도 그 떨어진 곳에 대해서 지원한다고 하는 순간 이 자체가 오히려 불공정한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또
권 시장의 이런 발언에 대해서 이제 달서구에 있는 곽대원 의원이나 또 북구에 있는 정태우 의원도 같이 맞받아서 권 시장에게 좀 상당히 질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권 시장이 사실 내년도 대구시 예산을 협의하기 위해서 모인 자리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맞지 않다. 그만하시자. 이렇게 언성을 좀 높였다고 하는데요. 이 자리에서는 이제 사실 좀 주객이 전도된 듯한 자리였습니다. 네. 앞서 얘기했듯이 행사도 주객이 전도되고 대구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자리에서도 주객이 전도되는 이 대구시 신청사가 대구의 미래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대구의 미래를 발목 잡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될 정도였습니다. 시청 청사 부지를 이제 12월 달에 당초에는 결정을 하겠다고 이제 많이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청 청사 결정 시기를 미루자는 말도 있긴 한데 12월에 결정을 한다는 데는 변함이 없는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권 시장은 12월 안에 결정하겠다는 의지에 여전히 변함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지난 10일이었죠. 대구시 국정감사에서도 사실 이 문제가 잠깐 다뤄졌었습니다. 올해 시청사를 결정하지 말고 내년 총선 이후로 넘겨서 결정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라는 국회의원 질문이 있었는데요. 권영진 시장은 이미 지난 2014년부터 지금까지 15년 동안 신청사 건립 논의를 해왔지만 할 때마다 무산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번만큼은 이번 기회를 놓친다면 또다시 논의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울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올해 안에 분명히 결정하겠다 이렇게 단호한 의지를 나타냈죠. 네, 권영진 대구시장이 이제 이번만큼은 꼭 신청사 부지를 올해 안에 결정하겠다라는 말을 밝혔습니다. 신청사 유치를 내건 기초단체들의 경쟁도 앞으로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다음으로는 고공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영대병원 해고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대병원 노조원들의 고공농성이 장기화되고 영남대 의료원 측에서 지난 2006년 노조 간부를 징계, 해고하고 또 손해배상 가입류. 영남대 의료원이 고용한 창조 컨설팅이 노조와의 작전을 노조원들이 약 1,000여 명에 달했는데 창조 컨설팅이 개업을 하면서 70여 명으로 이때 당시 해고자 복직과 노조 정상화를 의료원 측에서는 복직을 허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불법 행위가 계속 된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노사 간 대화를 계속 이어오고 있지만 아직까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네,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며 시작된 영대병원 노조원들의 고공농성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벌써 넉 달을 넘어섰는데요. 이 기자 정확히 어떤 일인지 설명 못 해주실래요? 네, 영남대 의료원 고공농성 사태는 2006년도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영남대 의료원 측에서 지난 2006년 업체를 앞세워서 노조 간부를 징계, 해고하고 또 손해배상 가입류, 노조 간부를 징계한 것에 대한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가 해고자 복직과 노조 정상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상당히 오래됐는데요. 지금 벌써 2006년도에 해고가 됐으니까 벌써 13년이 흘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역 노동계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해결을 하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논의가 있어 왔습니다. 지난 4월 16일이었죠. 노조는 이제 영남대 의료원에서 노조 간부 그리고 대구시 시민단체와 함께 보건의료노조 투쟁 선포대회를 당시 열었었는데요. 네. 이때 당시 해고자 복직과 노조 정상화를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벌써 이제 6개월 정도 지났지만 이때 당시에 이제 6개월이 지난 게 아니라 이제 7월 1일이었죠. 7월 1일 날 영남대 병원의 해고 노동자 2명이 병원 옥상에 지금 올라갔습니다. 옥상에 올라갔고 그 이후에 이제 노사 간 대화를 계속 이어오고 있지만 아직까지 그 대화가 그러니까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노와 사가 서로 지금 따로 놀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노조는 이제 당시 선포문을 밝히면서 이제 영남대 의료원이 과거에 이렇게 노조 파괴를 자행했다. 근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 아직까지도 이런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다라고 이제 거듭 주장했었습니다. 대구 이제 민주노총에 따르면은 지난 2006년 인력충원과 비정규직 정규화 등을 요구하던 노조 간부 10명이 또 이제 불법 파업을 이유로 해고됐다라는 게 이제 노동계의 시각입니다. 네. 예, 당시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게 아마 창조 컨설팅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대전에서 유성기업 노조가 창조 컨설팅으로 인해서 와해가 되면서 굉장히 논란이 됐었고요. 이후 이제 창조 컨설팅이 그 유죄를 받고 또 그 당시 그 국회 그 은수미 의원실에서 창조 컨설팅이 노조 와해를 시켰던 수첩을 공개를 하면서 논란이 됐었는데요. 네. 당시 이제 영남대 의료원도 이제 영남대 의료원이 고용한 이 창조 컨설팅이 노조 와해 작전을 펼친 게 아니냐라고 보고 있는 거죠. 당시 이제 그 사실 노조원들이 약 1,000여 명에 달했는데 창조 컨설팅이 개업을 하면서 70여 명으로 줄었거든요. 그리고 그 간부 28명이 모두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 당시에는 이제 간부 7명이 해고를 당했고요. 10명이 해고를 당했었죠. 10명이 해고를 당했었고 대법원에서 7명은 복직 판결이 났지만 3명이 그 해고가 그 맞다 이렇게 판결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서 이 3명도 해고가 아니라고 주장을 하는 것은 이때 대법원에서 판결을 할 당시에는 창조 컨설팅이 개입했다는 게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판결을 했지만 대법원 판결 이후에 창조 컨설팅이 개입했다는 게 드러났기 때문에 우리도 부당 해고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두 분 말씀을 요약해 보면 13년 전 어떤 노조 탄압을 주장하면서 지금까지 이제 복직 13년 동안 복지 투쟁을 이어왔다고 할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노조는 이렇게 촛불혁명 이후 노동 존중 일터를 만들기 위한 성과로 여러 해고 노동자들이 일터로 돌아갔다고 말하면서 국제노동기구 100주년을 맞아 해고자 없는 병원 만들기를 위해 영남대 의료원에서 집중적으로 복직 투쟁을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투쟁이 고공농성으로 번지기 전에도 노조 측에서도 계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왔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노조 측에서는 계속 이 문제를 그 제기를 해왔었습니다. 사실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 대선 출마를 했을 당시에 2012년이었죠. 그때 당시만 해도 노조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집 앞에서 천배를 하면서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기도 했었고요. 그 이후로도 계속 그 해고자 복직과 그 노조 파괴, 원상 복귀를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24일이었는데요. 경산시에 있는 그 영남대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당시 이제 영남대 의료원의 그 이런 사태가 13년에 걸쳐서 노조 파괴를 했고 노조 탄압을 계속 해오왔는데 이제는 이런 사태를 끝내야 될 때다. 그리고 해고자 복직과 또 노조 탈퇴가 됐던 그 조합원들에 대해서는 무효화를 시켜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죠. 그러니까 2009년에 이제 재단 비리로 쫓겨났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영남학원에 복귀하면서 또 이제 영남대 의료원의 이런 노조 탄압이나 이런 것들이 횡행했다라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네. 그렇죠. 근데 이제 당시에는 그 이제 이때 당시에 또 이제 노조가 이제 시민들한테 알리는 홍보 작업도 하기도 했었는데요. 당시 이제 영남대에서 그 신매역 그리고 연호역까지 약 12km 정도를 이제 거리 행진을 했었고 그리고 그 뒤에 또 4월 25일이었나요? 이때는 이제 또 연호역에서 만촌역 그리고 범어내거리 경북대병원 그리고 또 교대역을 거쳐서 남구 영남대 의료원까지 약 12km를 또 행진을 하기도 했었거든요. 이렇게 거리 행진을 하면서 시민들한테도 영남대 의료원 그 노조 문제가 좀 잘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이제 관심을 많이 가져달라 이렇게 호소하기도 했었죠. 네, 결국에는 영남대 의료원에서 일을 하다가 해고된 2명이 아까 말씀대로 7월 1일 날 70m 높이의 영남대 의료원 건물 옥상으로 올라가서 고공농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까지 이제 영남대 의료원인 사측과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고 봐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이분들이 바라는 게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좀 있다고 보십니까? 예, 사실 이분들이 고공농성에 들어가기 전까지 사측에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 대화를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사측에서는 당시 상황에 대해서는 나는 모른다. 이게 공식 입장이었고요. 그때 당시에 대법원에서 판결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대법원의 그 판결을 존중을 해야 된다는 게 사측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해고자들은 어쩔 수 없이 고공농성에 올라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데요. 또 고공농성을 가기 전에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 이제
시민사회에 알리기도 했었고요. 앞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 대선 출마를 했을 당시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 서울 집 앞에서 매일 청배를 하기도 했었고요. 또 그 유세장마다 따라다니면서 영남대 그 의료원 해고자 복지 그리고 노조 정상화 등을 계속 외쳐왔었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그 지금 이제 논의가 되고는 있지만 굉장히 오랫동안 노조는 그 이런 일을 진행해 왔다고 볼 수 있죠. 네. 대구 시민단체 연대회의와 뭐 29개 이런 이렇게 시민사회단체가 모여서 만든 영남대 의료원 노동조합 정상화를 위한 범시민대책위원회도 구성됐습니다. 그래서 나순자 이제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지난 13년간 영남대 의료원은 단 한 번도 진정성 있는 협상을 하지 않았다. 해고자 중 한 사람은 20대 후반에 해고돼 40대 초반이 됐고 다른 사람은 내년이면 정년이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근데 참 그러니까 사측 입장에서도 근데 이게 13년간 노조회에서는 대화를 해왔다고는 하나 본격적인 이런 움직임들은 올해 초에 이렇게 형성이 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13년 전 일을 근거로 이제 법원 판결이 잘못됐다, 이제 또 노조 정상화를 해야 된다라고 말하면은 조금 당황스러울 것 같기도 한데요. 네. 근데 사실 이제 노조 측에서는 이게 갑자기 해온 건 아니고요. 그때 당시부터 계속 이런 주장을 해왔었습니다. 계속 주장을 해왔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의료원 측에서는 의료원장이 임기를 하면은 물러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의료원장하고 지금 의료원장하고는 또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의료원장 입장에서는 나는 그때 당시에 일을 잘 모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어쨌든 해고자가 그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났기 때문에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이제 그 의료원 측의 주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실 노조와 의료원 측의 주장이 서로 상반되기 때문에 이게 아직 해결이 안 되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지금 지난 15일이었죠. 그 지금 2명의 농성자 중에서 송영수 그 지금 노조 부위원장이 그 쓰러져 가지고 지금 병원으로 이송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한 명이 지금 계속해서 이제 공농성을 벌이고 있는데 어쨌든 이 부분은 좀 빨리 해결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영남대 의료원 입장에서도 아주 난처한 일이 아닐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후에라도 그 병원에서 입장을 좀 발표한 것이 있겠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 영남대 의료원 지금 김태년 그 의료원장이 그 교직원에게 드리는 글이라는 걸 지금 그 내부 게시망을 통해서 발표를 했었는데요. 앞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최종 확정된 해고에 대해서 어떻게 복직을 허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게 이제 그 의료원장의 이야기고요. 또 옥상에 올라간 그 두 분이라고 했는데 어쨌든 지금 한 분이니까 이분에 대해서는 그 건강이 좀 우려되기 때문에 하루빨리 그 농성을 종료하고 내려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어쨌든 그 고공농성에 들어간 것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이 불법 행위가 계속 그 된다면은 법과 원칙에 따라 그 대응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뭐 노조 요구안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는 사실상의 선긋기인 것 같은데 이제 이 사실을 전해들은 노조도 즉각 반발했습니다. 박문진 보건의료노조 지도위원은 저희 매일신문과의 통화에서 바람이 많이 불지만 아직 건강에는 큰 이상이 없다라고 그 당시 밝혔었는데요. 그러니까 의료원장의 발언에 대해서는 해고는 태아의 탯줄을 끊는 일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또 영남대 의료원이 노조 파괴 공작을 벌이는 상황에서 정당한 파업권을 갖고 한 행동에 대해 불법이라는 말은 맞지 않다고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네. 한여름에 7월 1일에 올라갔으면 한여름을 거기서 보냈을 것 같은데 고공농성 참 힘들었던 시간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8월 달에는 국회에서도 직원대회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여영국 정의당 국회의원과 전국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지난 이제 8월 26일 오전 10시 국회의원 회관 제9간담회의실을 찾아서 영남대 의료원 국회 증언대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증언대회는 이제 창조 컨설팅에 의해 영남대 의료원이 어떻게 파괴됐는지에 대한 그 당시 노조원들이나 근로자들의 증언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네. 네. 사실 이분들이 이제 고공농성에 올라가서 가장 뜨거운 여름을 보냈고 가장 큰 태풍을 또
맞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유독 태풍도 많았어요.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생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당시 그 여영국 의원은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영남대 의원의 노조 파괴 행위는 결국은 그 창조 컨설팅이 했다는 게 드러났고 또 창조 컨설팅의 대표였던 심종두 씨가 이제 불법 행위로 그 구속되었고 또 그 감옥살이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 불법 행위로 일어난 그 일에 대해서 또 불법 행위를 지시한 거에 대해서는 영남대 의료는 그 노조에 사과를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고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그 진상을 제대로 밝혀야 된다. 또 책임자 처벌과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 7월 1일 날 고공농성을 시작한 지 이제 68일 만에 노사 양측이 사적 조정에 합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9월 17일부터 27일까지 이제 사적 조정을 진행을 하기로 이제 합의를 했다는데 이게 또 결렬이 되면서 사태가 또 악화가 됐죠? 네, 사적 조정은 이제 노사 간 분쟁이 발생했을 때 노동청 대신 제3의 전문기관에서 분쟁 조정을 맡기는 제도입니다. 이번 사적 조정위원으로는 오길성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과 이제 최성준 경북진호위 공익위원 등 2명이 선임됐었는데요. 결론을 말씀드리자면은 결렬됐습니다. 그러니까 사적 조정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노사 간의 입장차를 좁힐 수가 없었습니다. 네. 네, 사실 이제 그 사적 조정을 대구지방노동청에서 그 중재를 해서 만들어진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 사적 조정 자체가 이제 사실 결렬되다 보니까 이제 그 대구지방 그 노동청 장근섭 그 고용노동청장이 좀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잘 안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노사 양측을 만나서 협의를 좀 하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입장 차이만 그 확인을 했는데요. 입장 차이를 확인하고 더 이상 진전이 없으니까 지금은 사실상 중단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노조에서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노총 전국 그 각 지역 본부 사람들이 이제 동원이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그 해법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고요. 또 그 의료원 쪽에서도 김태년 의료원장도 어쨌든 사적 조정은 결렬이 됐지만 결렬된 걸로 끝내지 않고 계속해서 대화 노력은 해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제 김태년 의료원장이 한 말이 기억이 나는데요. 김 원장이 이제 노조 파괴 의혹을 두고 조합원들의 노조 탈퇴가 자발적인지 아니면 일일이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복직은 의료원 규정에 부합하고 법에 어긋나지 않는 선에서 그리고 특별 채용을 염두에 두고 있다 이렇게도 말을 했는데요. 노사 간의 다음 대화 일정이 이제 구체적인 중재안이 도출되고 의견 접근이 이루어진 뒤에야 이제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 이야기 주제는 재개발, 재건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는 이 주택 재정비 사업으로 인해서 쫓겨나고 있는 지역민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건축 그리고 재개발로 인해서 일부 세입자들은 쫓겨나다시피 현장을 빠져나오고 이들은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하는 현행법 때문인데요.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르는 재개발해서 아파트가 들어선다 하더라도 보상금을 받아봤자 전세도 쉽게 얻지 못할 쫓겨날 처지에 처했기 때문에 이렇게 불을 지르라고. 집에서 쫓겨나서 천막에서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 이주비 보상 대상에도 포함되지 못한 상황, 강제 집행을 당하면서 옷가지도 하나 없이 쫓겨나 자신의 집 앞에서 텐트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네, 지난 10월 7일은 유엔이 정한 세계 주거의 날이라고 합니다. 주거권은 보장받아야 할 민간의 보편적인 권리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대구 도심에서 벌어지고 있는 재건축 그리고 재개발로 인해서 일부 세입자들은 쫓겨나다시피 현장을 빠져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 문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조 기자. 대구에서 재개발 그리고 재건축이 여러 곳에서 다발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그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부터 좀 짚어볼까요? 네, 2020년 대구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 계획이 있습니다. 이 계획서에 따르면은 도시 환경 정비 사업 그리고 주거환경 개선 사업 그리고 주택 재개발 사업과 주택 재건축 사업 이걸 그 명칭은 다 다르지만 네. 통칭해서 도시정비 사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네. 이 도시정비 사업이 대구에서만 무려
209곳이 그 지금 그 됩니다. 209곳 가운데 이제 대구의 8개 각 구군별로 좀 살펴보면은요. 남구가 38곳으로 제일 많고요. 그리고 수성구가 36곳, 또 중구는 32곳이나 됩니다. 굉장히 많은데요. 그리고 서구가 28곳이고요. 동구와 달서구가 각각 25곳, 또 북구가 22곳입니다. 달성군도 3곳이나 됩니다. 네. 이 밖에도 이제 대구 도시정비 사업 예정구역도 있습니다. 지금 그 정비구역 하고 있는 것 외에도 예정구역이 무려 152곳이나 되고요. 문제는 이제 이런 사업들이 토지나 건축물 등의 이제 소유자의 소유권을 중심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네. 세입자의 주거권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보통 정비구역 지정부터 철거 이주가 시작되는 이제 관리처분 인가까지는 평균 4.7년이 걸리는데요. 대도시 정비 사업의 경우 세입자 비율이 60%에 이릅니다. 하지만 정비 사업 과정에서 이제 세입자가 사업의 진행에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기 때문에 뭐 토지나 건축물 등 소유권을 중심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사실상 세입자는 그냥 쫓겨나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재건축을 한다면 집 주인은 내 집을 갖고 있다면 되게 좋은 일이 아닐 수가 없겠는데 세입자들이나 또 상가에서 상가를 빌려 쓰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반갑지 않은 소식이 될 수밖에 없다는 말이죠. 네, 당연히 그렇습니다. 기존에 살고 있던 주거 세입자들이나 상가 임대차 영세상인들은 정비 사업으로 인해 쫓겨나야 할 판입니다. 이들은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하는 현행법 때문인데요. 이사 비용 몇 푼 준다고 해도 이제 매년 높아져가는 집값은 부담스럽기 마련이지요. 개발이 확정되는 그 순간부터 새로 이사갈 곳을 찾아야 하고 또 아무리 괜찮은 공간을 찾는다 해도 월세나 전세가 이전보다 뭐 저렴한다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기 네. 때문에 훨씬 더 이렇게 조금 새 터전 마련에 조금 힘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도 그분들 만나본 적이 있는데 이 보상을 받아서 이만한 집을 구할 데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집에서 쫓겨나게 될 처지에 처하자 자신의 집에 뭐 불을 지르는 그런 상황까지 벌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저 지난 9월 25일이었는데요. 서구 원대동에 사는 A 씨가 재개발 지역인 자신의 집에다 불을 지르기 위해서 휘발유를 뿌렸다가 경찰서에 연예인이 됐었습니다. 당시 이제 제가 그 A 씨를 직접 만나봤는데 이분은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자기 집에서 쫓겨날 처지에 처했기 때문에 이렇게 불을 지르려고 했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사실 이분은 본인의 집이었습니다.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집이었는데 그렇지만 재개발에 이제 자기가 돈이 적기 때문에 재개발해서 아파트가 들어선다 하더라도 추가로 돈을 주고 입주할 만한 여건이 안 됐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재개발에 반대를 했었습니다. 반대하니까 보상금을 주고 강제로 이제 강제 집행을 통해서 내보내려고 했더라고요. 그런데 보상금을 받아봤자 그 돈으로 어디 가서 전세도 쉽게 얻지 못할 아주 적은 돈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도 화가 나서 이런 일을 벌이려고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결국은 경찰서에 끌려가서 조사를 받는 사이에 강제 집행을 당했습니다. 강제 집행을 당해서 조사를 받고 집에 돌아와 보니 모든 물건들이 다 이미 실려가고 없더라는 거죠. 없었고 자기 집에 각종 유리문이라든지 이게 다 깨져 있었고 집에서 잠도 잘 수 없을 만큼 아무것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기 차 안에서 지금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집에서 쫓겨나서 천막에서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서구 원대 3가에 사는 B 씨는 주택 재개발 조합으로부터 이주비 보상도 없이 퇴거당했습니다. 자신의 집 앞에서 텐트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기초수급자인 B 씨 부부는 8년 전 서구의 한 주택에 보금자리를 얻어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이 재개발 구역에 포함되면서 졸지에 길거리에 나앉게 됐습니다. 전세금 2천만 원 가운데 1,900만 원은 돌려받았지만 전세금 대출금을 갚는 데 썼고 또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이주비 보상 대상에도 포함되지 못한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B 씨 부부도 강제 집행을 당하면서 옷가지도 하나 없이 쫓겨나야 했습니다. 집주인은 나머지 100만 원을 돌려주지 않으면서 강제 집행에 300에서 400만 원 정도가 들었으니 더 내놓으라고 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B 씨 부부 같은 경우에도 참 눈물을 흘리면서 텐트 생활을 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참 안타깝네요. 네, 안타까운 사연을 할 수가 없겠습니다. 뭐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또 상가 세입자들도 쫓겨나는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많은 돈을 투자해서 장사를 시작을 했는데 그만큼을 보상받지 못하고 지금 나가야 되는 상황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젊음을 투자해서 그 큰 돈을 벌었는 돈을 먹고 살기 위해서 투자를 했는데 결국 그 돈을 하나도 회수 못하고 나가야 되는 이런 처지에 처한 상인들도 상당히 많은데요. 남구 봉덕동에 있는 봉덕막길이라고 혹시 아시는 분 많을 네, 것입니다. 봉덕막길은 남구청에서 그 사실 그 거리 조성을 했고 또 그 사람들을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지난 2007년도에 만들었나요? 그렇게 조성을 했었는데 이분은 특화거리로 조성됐기 때문에 장사가 잘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자신이 그 모든 재산을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약 7천만 원 정도를 들여서 맥주집을 그 운영을 했다고 하는데요. 지난 2017년도에 재건축 사업 시행 인가가 나면서 이제 거리로 쫓겨나게 됐습니다. 재건축이 진행되면서 손님들도 이제 발길을 끊게 되고 또 그러다 보니 장사가 안 되니까 결국은 그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요. 당초에는 이곳에 점포가 5, 60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그 아주 장사도 잘 되고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 대부분 점포가 다 나가고 이제 최소한의 점포만 남아 있는데 이분은 이주 대책도 없이 나가라고 하니 참 안타깝다. 담은 몇 푼이라도 이주비라도 좀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소연도 했습니다. 전 재산인 7천만 원을 투자했는데 회수하지 못하고 지금 쫓겨나게 된 그런 신세가 된 것 같은데요.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이제 재건축 재개발로 인해서 쫓겨나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다 보니까 이제 시민단체에서 생존권을 보장해주자 뭐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앞서 우리 사회자께서 말씀하셨다시 지난 그 10월 7일이 세계 주거의 날이었거든요. 이날 대구에 있는 그 반빈곤 네트워크 그리고 주거권 실현 그 대구 연합 또 대구 참여연대 등 대구 시민단체들이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대구시에서 진행되고 있는 지금 그 재건축, 재개발 개발이 개발 정책으로 인해서 결국은 그 쫓겨나는 그 주거나 상가 세입자들이 넘쳐나고 있다. 이들의 그 생존권을 보장을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었고요. 또 이제 대구시에서 그 지금 진행되고 있는 도시정비 사업들이 여전히 70년대나 80년대에나 볼 수 있었던 그냥 전면 철거 방식, 완전히 철거하고 새로 짓는 방식을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 많은 그 지금 피해자들이 발생을 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개발 사업들은 주거권이 아닌 소유권 그 중심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비판을 했고요. 또 사업 추진 모든 과정에서 토지주와 건축주만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거주민의 다수를 약 그 60% 정도가 이제 세입자라고 하는데요. 거주민의 다수가 그 다수의 권리는 보장되지 않는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네, 특히 개발 계획을 수립할 때에도 세입자 보상 기피 등 세입자들의 법적 이주 대책은 전혀 보장되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재건축 재개발 과정에서 세입자들의 권리 보장을 위해 선 대책 후 철거 아니면은 뭐 강제 퇴거 금지, 뭐 전월세 상한제 및 계약갱신 청구권 등 임대차 보호법을 개정을 하고 또 장기 공공 임대주택 뭐 공급을 확대를 한다거나 아니면 부동산 보유세 강화, 뭐 주거 급여 및 주거 취약계층 주거 지원 확대 등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실효성 있는 대책들을 조금 요구했습니다. 네, 뭐 재개발 재건축 자체가 부동산 소유자에 대한 어떤 대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일단 살고 있는 주거하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점은 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대구시도 뭐 이 문제점을 알고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입장을 갖고 있습니까? 네, 대구시는 우선 법과 목적에 있어 문제가 없다면은 정비 사업을 허가하는 게 원칙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제 남구 같은 경우에도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굉장히 활발한데 네. 남구청의 의견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행정기관들은 다 약간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이제 재건축이나 재개발 대부분이 구도심의 정주 여건 개선 사업으로 합법적이라는 이유를 들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세입자 이주 대책은 이해 당사자들이 해결해야 될 문제지 이거를 이제 뭐 원칙에 따라서 행동해야 되는 행정기관에서는 뭐 조정과 중재만 할 뿐 해결을 내려줄 수 없다라고
한 발 물러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이 그렇죠. 드네요. 많이 물러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뭐 이제 대구시 권우원 그 도시 재창조국장도 그런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재건축의 경우에는 이제 세입자 보상 대책을 마련할 마땅한 상위법이 없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하기도 쉽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다양한 정비 사업이 진행이 되면서 그 세입자 주거권 보장과 관련한 갈등이 생기는 것은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그렇지만 이제 대구시에서는 국토부의 법적인 장치와 또는 그 구체적인 대책이 있는지 좀 건의를 해보겠다라고만 얘기를 했는데요. 건의를 한다고 해서 이게 뭐 그 세입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또 시 차원에서도 대책 마련에 그 좀 더 신경을 쓰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그냥 말로만 지나지 않았으면 하는 거죠. 적극성은 좀 떨어져 보이긴 합니다. 그런 부분 좀 아쉬운 부분인 것 같은데요. 또 대구시와는 반대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세입자, 그러니까 주거자에 대한 권리를 좀 인정하는 부분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대구보다도 재건축 재개발이 더욱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서울 같은 경우도 갈등이 계속 심화되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이제 서울시는 사업 시행자인 그 조합이 그 세입자의 주거 이전비를 지원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이제 보상도 주고 있는데요. 당근책으로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그 서울시는 이런 그 방안을 지난 4월에 마련을 했는데요.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에게도 재개발에 준하는 이주비를 제공을 하고 또 임대주택 입주 기회를 제공해 주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즉 철거 난민을 막기 위한 단독주택 재개발 그 세입자 지원 대책을 마련한 건데요. 그 재건축 사업 시행자한테는 철거 세입자에게 주거 이전비 그리고 그 동산 이전비, 뭐 가구라든지 이런 이전할 때 동산 이전비 그리고 영업 손실 손상비 등 손실 보상을 제공을 하도록 얘기를 하고 있고요. 대신에 이제 조합에는 그 손실 보전을 위해서 용적률 인센티브를 최대한 10%까지 부여하거나 또는 용도 변경을 통해서 각종 혜택을 제공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조금 부럽네요. 네. 대구시도 서울시처럼 좀 적극적으로 우리 주거인들을 좀 보장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상위법이 없어서 조례 제정이 어렵다. 이런 말은 세입자 입장에서는 좀 대책 없는 말이 통 아닐까 빠지는 생각이 소리죠. 듭니다. 네. 네. 시민단체들도 이에 대해서 좀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제 뭐 시민단체들은 부동산 개발도 좋고 도시 발전도 좋지만 살고 있는 사람들이 강제적으로 저희 보통은 지옥고라고 하잖아요. 뭐 지하, 옥상, 네. 이제 뭐 반지하, 그러니까 요런 것들인 고시원, 네. 고시원 요런 게 좀 주거 열악 지역으로 내몰려야 된다면은 이 또한 반인권적이다라는 주장을 했었습니다. 집은 상품이기 전에 최소한으로서의 인권으로 반드시 안전성을 보장받아야 된다는 것이 이들의 설명인데요. 시민단체들은 지난 10월 7일 기자회견을 열고 집은 인권이라는 쓴 현수막을 들고 퍼포먼스를 하기도 했습니다. 집은 누구에게나 하루 일을 마치고 들어와서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하고 나만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한데 이날 기자회견 제목처럼 엄마 또 이사가라는 말이 가슴속에 맴돌면서 좀 아프게 다가오더라고요. 네. 누구나 편히 살 수 있는 집이 있었으면 합니다. 네, 가슴 뭉클한 이야기 알 수가 없겠습니다. 네, 두 분 말씀 오늘 잘 들었습니다. 오늘 저희 시사토크 2호 공감 시간에서는 시청 청사 유치원과 연대병원, 해고자 고공농장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해서 쫓겨나는 세입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더운 여름이 지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추운 겨울을 준비해야 될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모두 건강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사토크 2호 공감 오늘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